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진호만 진행하는 본격 인맥장은 방송 양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110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홍소연님과 함께하는 30문 30답 2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16번째 질문이고 챕터는 세 번째 챕터고 영화들 이야기예요. 이제 보신 영화들 중에서 뭐 좋아했던 거 얘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일부러 싫어하는 거는 좀 뺐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가장 좋아하는 영화의 오프닝 장면이 있다면은 오프닝. 네. 모든 영화의 오프닝이 기억나진 않는데 네네. 가장 귀여웠던 게 소공녀 오프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오프닝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어떤 이제 글 쓰는 것 같은 여성이 리클라이너 의자에 누워서 담배랑 커피를 이제 들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한 5초 정도 일을 하면은 누군가 부스럭거리면서 이제 청소를 하면서 들어오는데 그게 이손 배우님이에요. 가정 그 가사 도우미 역할로 나오죠. 그러면서 뭐 갑자기 뭐 전동 드릴을 꺼내서 청소를 하고 되게 전문적으로 청소를 하고 이제 이 리클라이너에 누워있던 여성한테 돈을 받는데 알고 보니까 친구 사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손 배우님은 차나 한잔 할까? 이랬더니 그 여성분은 거절하고 아니 막 이러면서 되게 난감하다듯이 거절을 하고 이손 배우님은 거기다 대고 이제 집에 쌀이 떨어져서 그런데 쌀 좀 달라 해서 봉투에 쌀을 가득 담아서 집까지 걸어가죠. 그렇죠. 근데 봉투에 구멍이 뚫려서 하나씩 무슨 헨젤과 그레텔 헨젤과 그레텔처럼 쌀이 이제 길거리에 그 궤도를 그리고 비둘기들이 그 쌀을 주워 먹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대학로 쪽에서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요? 네, 그쪽에 막 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너무 귀여웠는데 마지막 정점은 이손 배우님이 집에 가서 텅 빈 비닐에다 손가락을 넣으면서 이게 허탈해하는 그 장면. 저는 그 영화가 이 소공녀라는 영화는 대체 뭐지? 아니 갑자기 친구네 집을 청소하면서 돈을 버는 여성이 쌀도 얻어먹고 근데 이 쌀 다 흘리고 뭐야 앞으로 근데 그리고 여기서 정점. 비닐에 손가락 넣으면서 이제 허탈한 표정을 짓던 이 미소라는 캐릭터가 바로 다음 장면에 위스키를 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화 뭐야? 사실 말이 안 쌀에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위스키를 마신다고? 그 돈으로 쌀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그러니까 보통은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대한 호기심을 가장 크게 가졌던 그런 오프닝이었던 것 같아요. 소공녀가 영어 제목이 미소 서식 환경이라는 뜻을 지닌 뭐 마이크로 헤비테트 뭐 이게 있는데 미소 서식지. 네, 미소 서식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쉽게 말하면 이제 미생물이나 곤충 살기에 적합한 곳이고 그리고 사실 미소 서식에서 그래서 미소를 거기서 따온 건가? 한국인들이 들으면 이제 환장하는 이스터에그 같은 제목들. 그렇죠, 그런 제목이죠. 그리고 이게 아마 시점이 제가 알기로는 2014년 연말과 2015년 1월 1일 전후일 것이다. 왜냐면은 맞아. 담배값이 2,000원이 올랐거든요. 맞아. 담배세를 갑자기 막 부여하겠다고. 맞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일명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헬조선이었죠. 이 시기는 거의 헬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랬던 시기였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결국에는 뭐 그 심지어 남자친구잖아요. 안재웅 배우님. 이거 웃겼던 게 웹툰 작가 포기하고 그때 우리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응원했던 중동 지역 파견 중동에 가라고. 맞아. 그래서 진짜 중동에 가는 걸 보여주니까. 맞아. 지금 양복 입고. 네, 청춘은 꿈꾸고 살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그렇게 했던 사람이 중동에 갔으니까. 너무 웃겼고. 맞아요. 사실 뭐 웃기다고 하면 웃기지만 좀 약간 우픈 거죠. 네. 우퍼요. 마냥 그런데 이 영화가 또 마냥 그렇게 어둡게만 그려지진 또 않았어요.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내용이나 이런 것만 보면 좀 어두울 수 있는데 이걸 막 치열하게 사는 삶으로 그러지 않아요. 되게 낭만 있고 내 주장을 가지고 사는 캐릭터를 통해 보여주니까 내가 생각했던 모든 편견이나 이런 차별 같은 지점들이 좀 깨지는. 미소가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은 다 어떤 친구는 대기업인데 막 점심시간마다 포도당 넣고 있고 너무 일이 많으니까 저도 부럽긴 하더라고. 잠시 나도 뭐 하나 주사 맞아야 되나? 아무튼 그런 거 있고 또 이제 어떤 애는 15마랑 또 남편이 수험생이야. 막 그래서 뭐 뒷바라지도 해줘야 되고 자기 돌볼 기력도 없고 또 어떤 애는 결혼 8개월 만에 이혼해가 돼가지고 맞아. 이성욱 배우님 진짜 너무 좋았어. 이성욱 배우님은 진짜 이 작품
그러니까 이후에 요즘 또 드라마 이런 작품에서 워낙 맞아요. 활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성욱 맞아, 맞아. 배우님. 요즘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 작품이 놀라 그 기상청 사람들을 봤었거든요. 거기 그 나오세요? JTBC 드라마 작년에 음. 거기도 비슷해요. 관계가 안 좋아. 그러니까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기력이 아파요. 왜냐면 기상청 일하다 보니까 너무 타지 근무가 많아가지고 음. 아내와 이제 딸과는 정말 소원한 관계. 근데 여기도 이제 여기는 이혼한 관계고 이런 연기 정말 잘해 이분이. 이분 아무튼 그렇고 여기 뭐 정말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이 미소의 태도도 어느 정도 이해는 돼.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다 뭐 이런 사람들만 있고 M4 세대를 대변하면서도 그리고 뭔가 살아있는 생존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사에 있을 건 내 인생 목표가 빚 없이 사는 거라고 했던 이제 대사가 있었던 걸 기억이 나는데 참 그래요. 이게 정말 몇 년 전 영화야. 꽤 됐네요. 생각해보니까 꽤 됐어요. 6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위안을 주는 영화가 아니었나. 저도 그래서 상당히 재밌게 봤어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세요. 가장 좋아하는 엔딩 장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진짜 이건 진짜 너무 좋아하는 건데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다초상, 불초상, 불초상. 지. 타요초. 뭘로 불러요, 근데? 난 타요초로 불렀어, 맨 처음에. 전 타초상이 좋아요. 타초상. 타초상이 좋아요. 어감이. 그러니까 뭐 이거는 솔직히 뭐 엔딩뿐만이 아니라 내용, 사운드, 미술 다 할 말이 너무나도 많지만 마지막에 그 비발디 사계의 엄청 강렬한 여름의 연주곡이 나오면서 이름 마리안이 이제 엘로이즈를 지켜보는 시선에서 엘로이즈의 원샷이 롱테이크로 한 2분 넘게 딱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리안의 그 시선의 빙의가 되면서 엘로이즈가 이 사계의 여름의 연주를 들으면서 감정이 복받쳐서 울다가 웃다가 추억했다가 이런 2분 동안의 이 감정을 다 지켜보는데 숨이 막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엔딩이 딱 끝나고 나서 이렇게 숨을 내뱉었던 기억이 강렬하게 남았던 영화거든요. 저 부산국제영화 봤을 때 사실은 두 가지의 좀 이슈가 있었는데 저한테는 하나는 사실은 이건 자막 사고였어요. 그러니까 자막이 5개마다 하나씩 겹쳐진 거예요, 레이어가. 밑에 영어 자막 부분인지 거기가 그래서 계속 하얗게 쌓여. 스트레스받아. 5개마다 쌓여. 어떡해. 와, 5개마다 뭉쳐진 자막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글 자막이 아니어서 영어 자막이니까 영어 자막이 쌓이니까 저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영어로 보신 분들은 힘들었을 거야. 그 외국 분들은. 근데 아무튼 그래서 끝나고 나서 다 불 켜고 나서 이제 아무튼 사과는 하는데 야 사과를 건 돈을 아니 예매권 줘야지. 아니 근데 이게 좀 기대작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먼저 예매했던 작품 중에 하나였고. 근데 그런 아무튼 근데 두 번째는 그래서 끝나고 저는 근데 신경 안 썼어요. 뭐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신경 안 쓴 게 왜냐면 너무 마지막에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신경이 안 쓰고 나도 모르게 이제 귀에 이제 검색해가지고 비발디 사기 여름 나 그거 다시 들어야겠어. 맞아. 그거 다시 들어야겠어. 맞아. 그래서 다시 들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 작품은 아무튼간에 이게 아마 황금종려상은 못 받았죠. 기생충이 받았으니까 그때 각본상 받았던 작품. 으로 남아 있었고요. 그 엔딩에 유일하게 BGM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BGM은 아니고 이제 영화에서 연주곡이 들어가는데 중간에 나오긴 하죠. 중간에 그 불은 이거 노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노래 같은 게 나오죠. 네, 중간에 불 관련해 가지고 노래 나오고. 근데 전체적으로 뭔가 ASMR로 채워진 영화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런 강렬한 음악을 썼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차곡차곡 쌓아서 마지막에 빵 터트린 느낌. 사실 초반도 그래서 약간 오프닝 그런 느낌. 약간 가이선에서 제가 가이선 좋아하는데 이 가이선에 도입해서 손녀가 막 질문해가지고 할머니가 과거 얘기를 해준 것처럼 여기도 중간에 젊은 이제 화가 이제 그림 수업 하잖아요. 그림 수업 시작되면서 이제 그걸 딱 발견하면서 몇 년 전으로 돌아가는 맞아요.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구성도 상당히 좋았고
이 작품은 저희 옛날에 제가 있었던 다른 방송에서 한번 이거를 거의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음. 그래요. 이 작품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 이 둘의 사랑이 영화 시점이 아마 그 비슷한 시기에 이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었고 그러니까 음. 약간 자유평등 연대 그때 구호였으니까 프랑스 대혁명 속에 구호에서 상징한 것처럼 보였고 위계 질서나 음. 또 어떤 힘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랑이 음.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대화로 존중하면서 발생하는 사랑을 담고자 했던 게 아닌가. 왜냐면 그때 당시에 한참 이슈가 미투 운동도 있었던 시기였으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위계 질서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자유롭고 평등한 상황에서 벌어진 맞아. 사랑. 평등을 강조했던 부분들도 많이 보였던 음. 것 같아요. 뭐 평등한 테이블에서 소피라는 인물이 또 음. 나오잖아요. 주인공 2명 말고. 맞아요. 그 소피는 이제 엘노이즈의 하녀인데 그 어떤 당시에 평등한 하녀를 식탁에서 그 같이 당시에 하녀를 존재하는. 그렇게 대접하지는 않았을 그쵸, 건데. 그쵸.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하나의 식탁에 3명이 이렇게 평등하게 서 있는데 엘노이즈가 가장 아가씨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제일 하녀의 일을 하고 하녀가 가장 아가씨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뭐 이런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18세기 중반에 여성 화가가 존재는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술 교과서 우리 저 어렸을 때도 이제 시험 보면은 이제 달달달 외워야 되잖아요. 화가 이름은 뭐고 뭔 맞아, 시기고 맞아. 뭔 근데 서양 미술사 보면은 이제 이들의 존재를 찾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맞아요. 이미 존재했는데 그러니까. 그 기사에나 이 검색하면 있긴 있어요. 또 예를 들면은 그 당시 로코코 시대 신고전주의 활동했던 작가 중 한 명이 엘리자베스 루이 비제르 브랭이라는 뭐 그런 화가도 있었는데 마리 앙투아네트 총애도 받고 그래서 또 프랑스 왕립 회화 조각 아카데미 당시 가입됐던 15명의 여성 회원 중에 15명 중에 한 명이었고 이제 이런 화가들도 있는데 잘 교과서에 이런 부분은 부각이 안 돼 있었어. 생각해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데 교과 과정이 바뀔지도 모르겠고 요즘 교과서도 요즘도 미술 시험 치는데 그렇게 막 외우고 하나요? 나 모르겠네. 하는지 모르겠네. 너무 학교를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너도 오래돼가지고 옛날에 뭔 화가가 뭔 그림, 그러니까 그림도 프린트 정말 이상한 프린트인데 안 그래도 흑백인데 그거에 이 그림 5개 올려놓고 이 그림 중 맞네. 시대가 시험지가 다른 흑백이네. 완전 뭐 보여야 뭘 찍지. 그러니까 뭐 실감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림 다른 시기의 그림을 찾아 고르시오. 뭐 어쩌라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의미 없었다. 진짜 의미 없는 문제들 이런 거에나 신경 쓰기 차라리.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또. 아무튼 엔딩은 저도 그 영화를 상당히 좋아하게 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 넘어가서 가장 좋아하는 한국 배우는 누구인가요? 여메란 배우님, 김선영 배우님. 요즘 좋아졌어요. 요즘 제일 좋아하는 배우님들. 그 커리어가 좋은 것 같아요. 차곡차곡 싸우고 버티고 버텨서 만들어낸 김재화 배우님까지. 네, 다들 정말 너무 잘 되셔가지고 저도 약간 그런 루트를 밟고 싶어하는 한 사람으로서 되게 롤모델로 삼고 계신 분들입니다. 연배란 배우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마 더글로리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최근에는 맞아요. 뭐 그전에 뭐 동백꽃 필 무렵도 있었고 뭐 경이로운 소문도 있었고 맞아요. 있긴 했었지만 뭐 이런 독립 영화 쪽에서는 저는 빛과 철 얘기를 또 안 할래 안 했었거든요. 저 거기서 약간 빠졌다. 그 눈빛과 그녀의 연기력. 그리고 아까 전에 또 다른 분이 김선영 배우님. 김선영 배우님도 그 영화 세자매. 세자매 맞아요. 세자매가 일단은 제일 결정적이었죠. 네. 또 참고로 감독이 이승원 감독이랑 이제 부부 사이예요, 사실은. 그러기도 했고. 그리고 김선영 배우님은 이 영화는 진짜 이거 무조건 보셔야 한다. 드림 팰리스. 드림 팰리스 이번에 이제 들어봤는데? 이번에 이제 개봉했었는데 이제 아마 막을 내렸겠죠. 아마 IPTV로 풀렸을 건데 방송 나갔을 때는. 이 작품은 진짜 이 김선영 씨의 모든 그런 연기 마스터 클래스를 보는 느낌이랄까요. 마지막에 미친 줄 알았어요. 저 마지막 그 씬이 있는데 요걸 이제 대화를 하다가 아마 대사가 중간에 없어요. 아마 각본도 아마 중간에 뭐가 없었을 거야. 저는 아마 각본집이 뭐 안 봐서 모르겠지만 각본에 보니 중간에 없었을 거예요. 빈 공간이 있었을 건데 그 빈 공간을 한 10초 정도로 연기 그
표정이랑 눈, 뭐 몸짓이나 뭐 아무튼 표정으로 이거를 딱 드러내는 장면이 있어요. 10초 음. 동안 분위기를. 음. 요거는 와 정말 대단하다. 저 이거 오늘 볼게요. 떴나요 벌써? IPTV가? 오늘 아니 오늘 저기 영화관에서 9시 20분에 하나 하네요. 가겠습니다. 신도림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최근에 뭐 김선영 씨야 뭐 드라마도 많이 하고 뭐 맞아요. 퀸메이커도 있고 일타 스캔들도 저 다 봤었던 드라마네요. 아무튼 음. 이 배우들이 그 다 동백꽃필름에서 다 잘 됐어. 맞아요. 이 드라마가 사실 주연만 잘 된 게 아니라 조연분들이 워낙 탄탄해가지고 맞아요. 전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 두 배우도 그렇지만 오정세 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조연 배우들이 탄탄하다 보니까 주연들도 돋보여졌다. 맞아요. 그러니까 시청률이 잘 나오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게 조연 배우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분이 김재화 배우님. 김지아 배우님. 이분이 소공녀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저 그때 이제 너무 좋다 했는데 이제 못 보다가 모가디슈에서 또 이제 뵙고 그 사무원으로 나와가지고. 네. 네. 요즘에는 그래도 활동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축구도 하셨고 맞아. 볼도 차셨고 주연으로 네 볼도 차셨고 음. 최근에는 아마 이제 이때 주연 작품이었죠. 익스트림 페스티벌에서 네. 정말 이 영화도 이 코미디 사실 코미디가 뻔하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네. 딱 대사가 예상되지 않는 코미디가 있어요. 사실 대사가 예상되지 않는 코미디가 진짜 힘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좋았던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추천드리고. 자,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서 가장 좋아하는 외국 배우는 누구인가요? 다 나온 분들인데 주동우 배우님 그리고 타초상의 이제 주인공 아데르넬, 스타이즈본의 레이디 가가. 네, 이렇게 세 번. 레이디 가가는 사실은 이 영화 그 영화가 잘 되고 나서 이제 다른 영화에도 출연을 했었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이 갑자기 감독 이름이 리들리 스콧 감독이었을 거예요. 네, 거기서 하우스 오브 구찌. 봤죠. 네. 여기서도 사실 연기 맞죠. 정말 좋았거든요. 네. 난 후보에 막 타임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못 올라갔어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그때. 그래요? 조연상이든 주연상이든. 연기 진짜 잘하셨는데? 네, 막 타임 못 올라갔어. 이게 정말 그러니까 뉴욕 비평가협회 상대 비평가협회가 있거든요. 뭐 전미 비평가협회상, LA, 뉴욕 이렇게 3개 정도 치는데 뉴욕에서 여우주연상 받았거든요. 그래서 무난하게 후보 오르겠다 생각했는데 그때 못 올라가지고 연기가 정말 좋았는데 좀 사실은 하우스 오브 구찌는 이 캐릭터가 주인공이구나. 저기는 주인공이 아니야. 저기 왜 아담 드라이버나 여기는 주인공이 아니야. 기억도 안 나요. 진짜. 그리고 아데르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본인이 은퇴 선언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제 하도 뭐랄까요. 최근에 세자르 영화제 당시에 수상했을 때 그때 퇴장했을 때 감독상이 아마 로만 플라스키가 받았을 거예요. 그때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다수 영화인들이 자리를 떠났고 그러면서 뭐 이런 이제 프랑스 영화계 비판을 하면서 결국에는 은퇴를 선언했었죠. 네. 멋있다. 그랬는데 아무튼 작품은 그 사이에 뭐 여러 작품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최근은 아니고 최근에 개봉을 했죠. 워터릴리스. 봤어요. 셀린 시아마 감독. 네, 시든 시아마 감독도 데뷔작이었죠. 장편 데뷔작이었는데 워터릴리스에서도 좋았고 아마 그 외에 사실은 이거를 저는 부산에서 보고 박구선 미스님이나 저랑 부산에서 야외 상영 보고 좀 힘들었던 영화가 있어요. 네. 원네이션이라고. 원네이션? 가스파르 울리에 세상 떠난 가스파르 울리에 나왔고 뭐 그런 영화인데 이 프랑스의 약간 그런 그러니까 대혁명까지 이러한 일을 담은 영화였어요. 그런데 너무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고 흥미진진할 만한 내용이거든요. 프랑스 대혁명 일어나까지 과정이니까 영화가 편집이나 이야기가 정말 뭔가 중구난방인 거예요. 근데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혁명 얘기는.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차라리 노동 아니면 뭐 정말 시민계층이나 뭐 노동자 계층의 뭐 이야기하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던가 했는데 이것 저것 다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이쪽 왕쪽 얘기도 해야 되고
어째 왕 모가지 날아가는 장면이거든요. 맨 마지막에는. 아, 그럼 그쪽으로 갔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음. 어느 한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중구난방이어서. 욕심이 좀 많으셨나 보다. 그러니까 나무위키 너무 웃기는 거 있다. 이게 저랑 이제 박구선 교수님 2018년이네. 2018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그날 이제 보통 야외 상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요일 밤은 거의 프랑스의 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프랑스 영화를 야외 상영에서 보통 틀어줘요. 네, 좋겠다. 토요일 밤은. 좋을 네. 것 같은데. 작년에는 아마 제작 최근에 썸머 파로 같은 영화도 틀어줬었고 프랑스 오종 감독. 그러니까 이런 영화도 프랑스 애니메이션도 저도 처음 봤을 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날 이제 프랑스 외교 대사랑 감독이랑 같이 나온 거예요. 프랑스 밤이니까. 네. 근데 막 인사 멘트로 감독이 영화 속에 빠져들 준비를 하라고 안전벨트를 매라고 했는데 응? 아, 네. 여기 써져 있다. 그냥 감독 혼자만의 근자감이었다. 나 아직도 그 영화 기억나. 아니 뭐 안전벨트 틀린 말은 아닌데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 네. 얘기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프랑스 역사에 그렇게 막 조예가 막 우리나라 선도 서 거죠. 마리 앙토네트 그 빵 얘기랑 맞아. 아니면 단두대 커팅되는 그 장면 맞아. 그거만 알지. 맞아, 뭐 나머지 맞아. 알겠어요? 막 모르지.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처형당하기 전에 한 20분 동안 음. 제 기억에 20분인가 그 정도로가 그 의회 비슷하게 이제 토론을 해요. 토론하는 걸 거의 무편집하게 다 보여주는 거야. 거의 20분 가까이, 10분, 20분 가까이. 좀 괴로웠겠는데? 야 이걸 그냥 빨리 모가지 자르면 될 것이지 왜 안 자르고 뭐해? 진짜 한두 개 쓰면 그냥 댕강이야. 뭐 이런 거 보여줄 필요도 없어. 좀 배워야겠네. 그러니까 이 재미가 독립 나름 그래도 스튜디오 카날이면 나름 그래도 배급사가 그러니까 독립 영화도 하지만 상업 영화도 하는 그런 쪽인데 이건 상업 감성은 절대 아니구나 생각 들었어요. 참 좋은 배우들 가스파르 울리엘도 세상을 떠났지만 뭐 아드리아나도 그렇고 정말 좋은 배우들 싹 뭐 드니 라망도 있고 뭐 불러넣은 뭐해 했던 그런 안타까운 영화였습니다. 개봉했을 때도 국내 개봉했을 때도 별로 망했죠.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프랑스 역사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나 좀 재밌게 보면 봤지 아마. 그래서 5,400명 왔네요. 관객수가. 5,400? 관객수가. 흥행이는 완전히 저참실패다. 네, 처참하네요. 그 외에도 뭐 120bpm도 있었죠. 이 아델 하넬 작품 출연 작품 아델 하넬 주연 작품은 디어스킨도 있어. 아마 이게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아무튼 다음 질문 넘어가서 이제 20번째 질문이네요. 가장 좋아하는 영화 OST. 스타 이즈 본 쉘로우랑 샬로우. I'll never love again. 그 맨 마지막에 와 정말 노래 나올 때 딱 중간에 바뀌잖아요. 야 이거 바뀔 때 너무 이거 감독 진짜 센스 있다. 이거 음악으로 들을 때도 바뀌는 버전 음악 있는 거 알아요? 있어요. 난 그거 들을 때마다 소름이 막 끼치면서. 왜냐면 이전 작품에서는 이런 기교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런 기교를 보여주니까. 기교죠. 감독이 아주 그냥 지대로 부렸죠. 초원 연출작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거기서 딱 그렇게 꼬아주는. 그냥 왜냐면 사실 당연히 그렇게 노래 한번 부르고 끝나겠구나. 노래 부르면 끝나겠구나 싶은데 갑자기 여기서 틀어버리네. 거기서 제 눈물 꼭지도 틀렸어요. 참 감각이 있어 이건. 그래서 사실 이분이 차세대 아마 그 감독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메리칸 스나이퍼 나왔었는데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클린트 이스트우드 명배우였는데 지금 또 감독으로도 많이 알려졌으니까. 제가 연기 배우는 학원에 감독님들도 많이 오세요. 연기를 배우기 위해서. 확실히 연기를 할 때 느끼는 그런 것들이 연출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죠. 그래서 배우들이 연출을 할 때 되게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대표적이었던 영화가 미성년. 김윤석 배우님. 네. 이분은 드디어 감독을 하셔가지고 드디어 원하는 작품 하나 만들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정말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 마음껏 펼쳤구나. 근데 미성년 정말 재밌었거든요. 와, 정말 이런 감독들이 잘 되는데 흥행이 그렇게 싹 되지는 못했어요. 아쉽게도.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도 내용이 조금 힘들긴 무겁기도 하죠. 하고 네, 무겁긴 하죠. 좀 독립영화, 예술영화 그쪽 라인이라서. 그렇죠. 그래도 아마 지금으로서 이 영화 지금 개봉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못 모았을 거예요. 28만이나 왔었거든요.
그래도 흥행하셨는데요? 네, 그 정도면은 생각보다 많이 왔죠. 음. 그래서 이 물론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호불호가 좀 많이 엇갈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감독이 근데 그때 지휘 때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그 마지막 장면 호불호 갈릴 때, 그러니까 그 원래 이거를 보여줄 때 다른 결말을 내려고 했었는데 다른 결말을 내지 않고 이걸로 이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생각을 많이 하셨겠죠. 네. 다음 질문 넘어가서 가장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 이것도 이미 결정 났네요. 아니 근데 제가 이 질문에서 좀 막혔어요. 왜냐면 정통 로맨스 쪽을 생각해 보는데 기억나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정통 로맨스만으로 끝나는 영화는 제가 잘 안 보니까 본다고 하더라도 엔딩이 좀 새드 엔딩이거나 약간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거 너무 똑같은 얘기만 하는데 그래도 스타이즈 본 무슨 말 드라마는 이제 그런 정통 로맨스를 많이 보는데 영화는 진짜 없구나라는 생각도 했네요. 자, 그럼 넘어가서 다음 질문은 가장 좋아하는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모아나. 모아나. 네, 그리고 최근에 루카 봤거든요. 루카. 루카도 너무 좋았어요. 모아나가 이제 최근에 다시 리메이크가 되기로 확정이 됐고, 예. 드웨인 존슨이 그대로 이제 자기 목소리 맡았던 캐릭터 그대로 나오기로 했고, 근데 이제 아오이 크라바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단은 거절을 했다고 해요. 왜요? 이제 나이가 일단은 좀 들었고, 아. 이거는 외부상의 이야기고 본인 음. 피셜은 다른 배우한테 넘겨줄 때가 되지 않느냐, 다른 이제 폴리네시아 배우에게 넘겨줄 때가 된 것 같다. 그거 진짜 멋있다. 왜냐면 본인이 사실 해도 이거 욕심 부려서 해도 되는 해도 건데. 돼요. 누가 거절할 일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그 본인이 약간 유색인종이고 이러니까 이 기회를 많이 펼치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 욕심을 접은 거기도 하잖아요. 너무 멋있는 선택인 것 그 같아요. 대신 이제 총괄 프로듀서로 일단 본인은 이름을 올리는 걸로. 더 멋있어. 더 위에 갔네. 나는 총괄 프로듀서 할게. 그냥 배우를 뽑을게. 차라리. 이런 쪽. 아무튼 정말 전 될 줄 알았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이 TV 쇼에서 이동주 맡은 적이 있어요. 에리얼 맡은 적도 있었어요. 최근에 개봉 30년 기념 라이브 TV 쇼에서. 그래서 될 줄 알았는데 본인이 거절을 했다니까. 아무튼 넘어가고. 루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좀 전 사람들이 좀 이게 픽서 영화 치고 별로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네, 저는 너무 좋게 봤거든요. 너무 좋았는데. 약간 이 픽사가 만들고 싶었던 콜미 바이 유어 네임 느낌이었어요. 픽사가 만들고 싶었던. 거기 그런 내용이 있나? 이게 코드가 일단은 저는 어느 정도 부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전혀 그런 시선을 못 봤어요. 키워 코드가 살짝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듣긴 들었어요. 진짜? 네. 바본가 봐. 저는 그냥 그런 거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베스파 타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나. 왜냐면 이제 루카가 약간 숨어버린 소수자처럼 저는 느껴져가지고 남들과 같은 삶을 보내는데 이제 자기 소속감을 공고하기 위해서 친구를 오히려 소수자라면서 밀고 하는 모습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이제 용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소수자가 성적 지향뿐만 아니라 인종도 여러 형태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영화에서는 이제 이게 평범한 인간 세상에서 자의적으로 커밍아웃을 하는 것처럼 연출이 되기도 했으니까 저는 약간 그런 쪽을 읽었거든요. 대박. 그러네요. 저는 인종 쪽으로만 보긴 했는데 그러네. 맞는 말이네요. 저는 약간 이제 그런 쪽으로 보다 보니까 이 영화가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평이 안 좋아가지고 약간 그런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포인트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평범했던 주민들이 자기도 우산을 벗고 사실은 나도 이런 사람이야라고. 네, 마지막에.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그러네. 키워 코드가 있네. 본인이 다 밝히거든요. 나도 저건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인 줄 알지만 중간중간에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키워드처럼. 물론 이제 저도 리뷰 쓸 때가 있어요. 그 대목이 사실은 갑자기 막 받아들이고 마을 괴물을 받아들이는 그 장면 약간 자의적 약간 급작스럽잖아요. 너무 급작스럽고. 맞아. 사실 물론 줄리아 아버지가 두 소년의 편에 서는 거는 나쁘지 않았지만 맞아. 이게 약간 개연성이 조금 무너지긴 했어요. 그 마지막 장면이. 그 해피엔딩을 위한 그 마무리. 저 실제 사회에서는 이러지 않을 건데 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 그래도
적어도 자신을 숨기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꿈을 꾸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나마 담비 같은 영화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이 영화 좋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었고요. 다음 질문은 가장 좋아하는 배드씬입니다. 배드씬. 네. 저는 퀴어 영화 네, 배드씬들 상관없습니다. 되게 좋아요. 음, 아가씨나 콜미바이 유어네임처럼 음, 뭔가 금지되어 있는 이런 감정들을 막 혼자 고민하다가 힘들게 이루어진 그 순간의 카타르시스를 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아가씨 같은 경우는 두 장면 중에 어떤 장면을 좀 더 프리퍼했나? 프리퍼. 프리퍼래. 아 사실은 아가씨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진짜 실제로 배드씬을 하는 장면보다 배드씬 직전에 그 이 갈아주는 그 장면이죠. 그러니까 그 감정적 배드씬 뭐라고 하지? 뭔지 알아요. 육체적 말고 감정적. 음, 그 장면이 이제 레전드죠. 사실 그렇죠. 네. 네. 거기서 사실 육체적 배드씬 볼 때보다 거기서 더 긴장해. 더 심장 뛰어, 막 더 설레. 이게 아직 그거거든요. 그 영화가 뭐였죠? 아 이름이 그 가장 무슨 블루였는데. 아 가장 따뜻한 색 블루. 예. 하 진짜. 그 장면도 그 정작 이제 가운데 있는 중간에 있는 그 엄청난 길이의 분량에 네. 그 장면. 예. 네. 갑자기 나도 모르게 뭐야 이건 갑자기. 그러니까 그거 찍다가 탈진하셨다고 하던데. 그럴 것 같아.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저 근데 그 장면은 좀 눈살 찌푸러지긴 했어요. 감독의 그냥 개인 취향. 그래서 같아서. 그 다음 작품에서 모든 게 탄로가 나고 네. 이 감독은 이제 매장이 돼버렸죠. 가셨죠. 매장 가버렸죠. 뭐 그래요. 이 작품 아까 아가씨 말고 또 뭐 있었죠? 콜미 바이 유어 콜미 바이 네임. 유어 네임. 네, 여기도 그럼 이 장면도 그럼 복숭아로 넘어가나요? 저는 복숭아가 좋았어요. 복숭아가 참. 네, 그 복숭아가 좋았어요.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서 DC 영화 대 마블 영화. 둘 다 안 본다. 둘 다 안 본다? 나 이거 가장 획기적인 답변인데? 네, 둘 다 안 본다. 둘 다 안 보시는군요. 예. 네, 저희 좋습니다. 넘어가서 가장 좋아하는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 작품을 얘기 안 했었단 말이죠. 오 그래요? 네, 단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시나요? 아니 얘기 안 하셨다고. 아 오늘 제가 방송에서, 오늘 오늘 방송에서 얘기 안 하셨다고. 맞아. 네. 왜냐면 어떤 작품이 정말 이게 제일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임팩트가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인데 정상 가족이란 어떤 규범인가 이런 좀 철학적인 질문을 많이 던지다 보니까 맞아요. 제가 누군가에게 추천해주거나 전 이런 걸 좋아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 선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방송에서는 할 수 있다. 이 방송에서는 왜냐하면 다 영화 좋아들 하시니까. 저는 근데 이분의 작품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정서가 너무 좋아요. 이건 마치 그런 거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사실은 이건데 네. 약간 대외적인 영화. 대외적인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딱 들었을 때 그거 재밌게 봤지 하는 거를 위주로 좀 선택을 했고. 네. 작품들이 상당히 다 그렇죠. 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로 그렇고 뭐 어느 가족도 그렇고 브로커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괴물이 궁금해져요.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았다면서. 근데 그 각본상은 본인이 쓴 게 아니고 사카모토 유지 각본가가 받았는데, 이 각본가가 사실은 일본 TV 드라마를 좀 많이 쓰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도 있고, 각본으로는 아니면은 뭐 세상의 중심에 사랑을 외치다 같은 영화도 있었고. 그러니까 요 장르상을 보면은 이런 장르인가 싶기도 한데 장르도 근데 서스펜스래요. 진짜 드라마의 궁금하다. 서스펜스를 뭐지? 하면서 사실 기대가 많이 되는 올해 또 개봉 예정인데 어떤 작품으로 몬스터로 개봉을 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괴물일지 몬스터일지는 확실하게 뭐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수입사만 정해졌고, 이 수입사가 이제 뭘로 개봉하는 게 더 편할지. 왜냐면 괴물이라고 하면은 봉준호 감독의 이름이랑도 겹쳐버리거든요. 맞아요. 너무 유명한 게 있어버리니까. 근데 몬스터도 유명한 게 없잖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몬스터는 영화 제목 자체에 유명했던 영화, 아카데미 상 받은 영화도 하나 있을걸요. 제가 기억이 맞다면은 아마
2003년도인가? 아, 샤를리제 테론이 여우조연상인가 받았던 거. 그것도 몬스터였거든 제목이. 그러니까 아마 고생이 많을 거야. 뭘로 하는 게 더 편할지. 그러게. 근데 뭐 봉준호 감독은 괴물이라고도 뭐라 안 할 것 같아. 아 근데 흥행 안 할 것 같아요. 괴물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아 그래요. 그게 떠오르잖아. 그럼 영어로 하겠네. 어. 그럴 가능성이 높겠네요. 자,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서 이제는 특별한 질문이고 최근 이제 본인과 관련된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 아, 최근에 우주영화제 다녀오셨는데 처음 영화제는 아니시죠? 네, 처음 영화제 아니고요. 음, 여러 번째 영화제입니다. 뭐 어떠셨어요? 아니 뭐 왜 정말 저는 저도 못 가봤어요. 사실 무주는 어쩌다 무주는 약간 그러니까 영화를 진짜 진득하게 앉아서 다 이제 사회차를 풀로 즐기는 영화제라기보다는 약간 분위기로 가는 영화제로 이제 알고 있어서 왜냐면 음, 영화들도 완전한 신작은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저 무주영화제 저 무주영화제는 처음이었는데 일단은 숙박을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기 좀 어려웠던 부분도 음, 있고 음, 영화 리스트업 같은 것도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음, 네, 그쵸. 그러니까 제가 한 6, 7일차 때 갔는데 음, 1, 2, 3일차 때 보고 싶었던 걸 이제 아예 못 본다거나 그런 것들도 많았고 음, 좌석이 조금 쉽지 음. 않았다. 근데 확실히 그 공연을 보고 야외 상영하는 음. 부분들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음. 분위기는 결국 좋았다. 네. 그리고 보니까 최근 이슈가 있던 게 뭐 바가지 논란 이슈가 있어가지고 축제 때. 네. 근데 무주는 그런 게 없다고 막 보도가 나오고. 저 너무 좋았던 게 일단 음식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한데 어, 전라도잖아요. 너무 어. 맛있어. 아, 그러니까 보통 영화제나 보통 축제 하면은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이 플러스 한 5천 원에서 만 원, 2만 원 막 이렇게 확 네. 올라가거든요. 네, 진짜 양심 그 자체였고 양도 아, 많고 그러니까 꼬마 김밥을 어, 시켰는데 막 5,000원치 시켰는데 7줄 주시고 막 왜? 5천 원에 7줄이 나와요? 7, 8줄 시키시고 막 그런 것들. 상상하지 못할 가격이네. 네, 와, 그냥 다 그냥 맛이 있었어요. 와, 신기하네요. 음, 내년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네, 추천합니다. 추천을 드리고. 자, 저희가 사실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몇 가지 질문을 좀 추려서 다시 한번 30분 30답인데 뭐 조금만 추려볼게요. 액션을 또 하신다고 저희 박근성 미스님랑 같이 맞아요. 액션은 갑자기 아까 저 일부 때는 배우도 하셨는데 액션을 하게 된 또 계기가 있다면? 그 배우를 하기 위해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음, 여성 액션 배우가 많이 없고 기회도 많이 없는데 음, 제 얼굴을 보시면 알시겠지만 이미지 자체가 조금 음, 강하잖아요. 음, 피지컬적으로도 그렇고. 음, 그래서 보통의 여성 배우들이 택하지 않는 길에서 특기를 좀 만들어야겠다. 그런 음, 생각으로 시작을 했죠. 음. 음. 재밌나요? 저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어, 저희 부모님이 운동이나 춤을 또 추셨던 분들이고 제가 근수저예요. 어머니는 기계체조를 하셨고 음, 아버지는 이제 지금도 매일 아침 등산 다니시고 아, 해서 액션 할 체력 때의 면에서는 뭐 예, 체력이나 완전한데. 뭐 그쵸. 그리고 그 몸 쓰는 거에 관해서는 되게 잘 음, 나오는 것 같아서 음. 재밌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는? 넷플릭스의 별나도 괜찮아. 아, 에이티피컬 추천합니다. 음, 어떤 이유일까요? 별나도 괜찮아 주인공이 그 자폐 스펙트럼을 맞아요.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음, 어 그분의 삶이나 이런 그분의 생각 같은 게 이제 나레이션으로 나오잖아요. 음, 그럼 제가 굉장한 차별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음, 많이 해요. 되게 음, 많이 성숙해질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제 장애인분들에 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이 많은 음, 그리고 또 퀴어 코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자들의 얘기를 되게 재밌게 풀어낸 드라마라서 추천합니다. 또 사랑 이야기도 있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럼 다음 질문은 혹시 책은 읽으시나요? 저는 책 읽죠. 책 네, 좋아해요.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십니까? 어제 다 읽은 책인데 아, 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동, 명작이네요. 네. 명작입니다. 이게 음, 이제 혹시 이거 읽어보셨어요? 아니 줄거리는 거 할 줄 알고 있죠. 맞아요. 그거잖아요. 이게 음, 이상사회를 꿈꾸는 동물들이 음, 어, 이걸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몰락시키는가 이런 건데 사실은 러시아 혁명을 사회풍자하는 우화라서 읽어봤을 때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러시아 그 역사를 모르더라도 음, 그 현실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동물로 빗대어 보면서 음, 되게 많은 시사점이 있다. 그래서 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음.
동물농장이 사실은 요거를 함부로 영화나 이런 거는 잘 못했죠. 네. 함부로 하기는 좀 힘들 영화나 할 수 없을걸요? 네. 함부로 하기 힘들 거예요. 독립 쪽에서도 건드리기도 좀 힘들 것 같고. 아무튼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30분 30다 달려오시나 고생하셨고 와, 네. 다음부터는 저희 이제 작품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 기자였고요. 지금 이제 빨리 나가라고 좀 붙여놨네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